오늘은 생활스포츠 지도사, 골프, 구술, 교수법에 대해서 올려보겠습니다. 1번 올바른 스윙이란 address, takeaway, backswing, top of backswing, downswing, impact, follow-through, finish 등 스윙 8단계와 스윙의 전 구간을 올바른 자세로 적절한 타이밍, 리듬, 템포로 스윙하는 것을 말합니다. 2번 클럽의 종류에 대하여 클럽 종류는 가장 길고 헤드가 크며 볼을 멀리 보낼 때 사용하는 드라이버 다음으로 공을 멀리 보낼 수 있는 우드와 아이언의 장점을 결합한 유틸리티, 정확한 방향과 거리를 보내기 위한 아이언, 비교적 짧은 거리에 홀컵에 붙이기 위한 웨지, 볼을 굴려서 홀컵에 넣을 때 사용하는 퍼터가 있습니다. 3번 클럽 부위별 명칭과 사용법. 손으로 클럽을 잡는 부분인 그립, 클럽 헤드와 그립을 연결하는 부분인 샤프트, 공을 타격하는 부분인 헤드. 헤드에는 클럽 페이스, 그룹, 리딩 엣지, 토우, 힐, 소울, 바운스, 트레일링 엣지, 넥, 호젤이 있고 공의 탄도와 거리를 결정하는 로프트각, 그리고 라이각이 있습니다. 4번 로프트각과 라이각. 로프트각은 샤프트를 기준으로 클럽 헤드가 누워있는 각도를 말하며 공의 탄도와 거리를 결정합니다. 라이각은 클럽 헤드의 솔을 지면의 수평으로 놓았을 때 샤프트와 지면 사이에 생기는 각도를 말합니다. 5번 최대 드라이버 비거리를 내기 위한 5가지 요소. 최대 드라이버 비거리를 내기 위해서는 볼 관련과 클럽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볼 관련으로 볼 스피드, 발사각, 스핀 횟수, 볼의 최고점, 볼의 채공 시간이 있고, 클럽 관련으로는 클럽 스피드, 타격 각도, 스매시 팩터, 다이나믹 로프트, 스핀 로프트가 있습니다. 6번 샤프트의 종류. 샤프트 강도에 따라 보통 X, 엑스트라 스티프, 힘이 강한 남자 프로나 아주 힘이 강한 아마 남자, 그 다음 S, 스티프, 힘이 강한 남자, R, 레귤러, 보통 남자나 시니어, L, 레이디, 여성용으로 구분하고 S와 R의 중간인 SR을 포함하여 5종류가 있습니다. 7번 머슬백과 캐비티백의 차이. 아주 잘 나온 문제입니다. 머슬백은 페이스 크기가 작고 두께가 얇으며 헤드 뒷면이 파임이 없이 매끄러운 헤드 형태로 스윗 스팟이 작고 민감하여 미스샷에 대한 관용성은 떨어지지만 스윗 스팟에 정확히 볼을 맞추면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여 컨트롤 샷을 하기에 좋습니다. 컨트롤 샷이란 것은 페이스 샷이나 드로우 샷을 구사하기에 좋다는 겁니다. 그 다음 캐비티백은 페이스가 크고 두꺼우며 헤드 뒤편에 캐비티, 빈 공간이 있는 헤드 형태로 무게중심이 낮아 관용성이 좋고 비거리와 탄도가 좋으며 안정적인 샷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초중급자들이 캐비티백을 이용하고, 캐비티는 충치란 뜻입니다. 충치처럼 클럽 페이스 뒷면이 파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8번 딤플. 딤플도 아주 자주 나온 기출문제입니다. 딤플이란 볼의 미세한 굴곡, 파임을 만들어 볼 표면에 흐르는 공기에 작은 회오리를 일으켜 공기장을 분산시켜 볼 윗부분에 생기는 진공에 의한 방해를 공 뒷부분에 생기는 진공에 의한 방해를 줄여줘 볼이 높게 뜨고 채공 시간을 제대로 만들어준다. 딤플 깊이가 얕으면 탄도가 높아지고 딤플 깊이가 깊으면 탄도가 낮아집니다. 즉 매끈한 공을 처음에 매끈한 공을 치다가 공에 흠집이 가고
한 공을 쳐보니까 오히려 비거리가 늘어나고 방향성이 좋더라. 그래서 딤플을 연구하게 된 겁니다. 9번 볼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볼은 스윙 패스, 궤도라고 하죠. in to in, in to out, out to in에 의해 출발 방향이 정해집니다. 그 다음 클럽 헤드 페이스 각도에 따라 열림 정도입니다. 열림 정도에 따라 오픈, 우측, 드로우, 슬라이스가 나고 스퀘어, 직각, 스트레이트로 갑니다. 클로즈, 좌측, 드로우, 훅으로 맞는지에 따라 볼의 구질이 결정됩니다. 이것은 오른손잡이 기준입니다. 보통 설명은 오른손잡이 기준이 됩니다. 즉 스윙 패스와 클럽 페이스의 열림, 닫힘, 직각에 따라서 볼이 푸시나 풀 이런 구질이 정해집니다. 10번 그립의 종류 및 특징. 스트롱 그립, 뉴트럴 그립, 윅 그립. 왼손 모양에 따라 왼손 등을 시계 방향으로 돌려잡고 오른손의 엄지와 검지의 V자 연장선이 오른쪽 겨드랑이를 향하게 잡는 그립이 스트롱 그립입니다. 이거는 슬라이스성 볼 교정에 유리합니다. 그 다음 왼손 등을 살짝 시계 방향으로 돌려잡고 오른손의 V자 연장선이 오른쪽 귀 정도를 향하게 잡는 뉴트럴 그립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왼손 등이 이번엔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을 향합니다. 시계 방향이 아니라 반시계 방향. 왼쪽을 향하고 V자 연장선이 몸의 중앙이나 약간 왼쪽을 향하게 잡는 위크 그립이 있습니다. 위크 그립은 훅성 볼 교정에 유리합니다. 즉 슬라이스가 나면 스트롱 그립을 잡고 훅이 나면 윅 그립을 잡으면 됩니다. 가장 좋은 거는 스퀘어로 공이 날아갈 수 있도록 뉴트럴 그립을 처음부터 잡으시면 좋습니다. 11번 양손 결합 방식에 따른 그립의 종류, 즉 그립의 종류입니다. 왼손의 검지와 중지 사이에 오른손의 약지를 끼워 넣는 인터락킹 그립. 그러니까 왼손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과 오른손 새끼 손가락을 꼬는 겁니다. 힘이 약한 어린이나 여성들이 많이 잡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왼손의 검지와 중지 사이에 오른손 약지를 올려 잡는 오버래핑 그립. 가장 일반적인 그립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야구 배트 그립처럼 오른손 약지도 다른 손가락과 마찬가지로 클럽의 그립을 직접 잡는 베이스볼 그립이 있습니다. 야구 배트 잡듯이 잡는 그립입니다. 이건 아주 힘이 강한 사람이 잡을 수 있는 그립인데 인터락킹이나 오버래핑에 비해서 오른손 왼손이 비틀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방향성이나 정확성은 떨어집니다. 12번 스윙 단계에 대하여 보통 8단계로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address, 두 번째 take back, 세 번째 hop backswing, 네 번째 backswing top, 다섯 번째 downswing, 여섯 번째 impact, 일곱 번째 follow through, 여덟 번째 finish. 13번 어드레스 지도 방법. 양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등 허리를 곧게 편 채로 허리를 앞으로 30도 정도 숙인다. 허리를 곧게 편 채로, 이게 중요한데 이게 스파인 앵글입니다. 척추 각을 잡아줘야 됩니다. 척추 보기도 안 좋지만 척추 등이 휘거나 또 너무 뻣뻣하게 굽혀버리면 보기도 안 좋습니다. 그 다음 무릎은 살짝 굽히고 양팔은 아래로 늘어뜨린 채로 몸과 그립의 간격은 10cm 정도 되게 하며 그렇게 그립을 잡는다. 즉 10cm 정도라는 것은 주먹 한 개 정도 들어가게 그립을 잡습니다. 오른손 그립을 아래로 잡은 경우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보다 15 정도 낮아지게 됩니다. 상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14번 다운스윙에 대해.
백스윙 탑 이후 볼을 치기 위한 본격적인 스윙의 시작으로 하체가 먼저 리드하며 어깨 회전을 유도한다. 팔의 위치가 자연스럽게 어깨 아래로 떨어지면서 스윙 속도가 가속되기 시작한다. 코킹을 유지한 채로 왼팔을 지면을 향해 내린다. 체중이 왼발 뒤꿈치에 실리게 하면서 구심력이 생긴다. 16번 다운 어퍼 사이드 블로에 대하여 블로우도 타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임팩트와 비슷한 뜻인데 1번 다운 블로우 아래로 찍어치는 거죠. 클럽헤드가 최저점에 도달하기 전에 볼을 맞는 경우로 볼의 백스핀이 걸려 탄도가 높아지고 런이 많이 없이 볼이 착지하게 되고 디봇 자국이 생기게 된다. 숏 아이언, 미들 아이언, 그 다음에 웨지를 칠 때 다운블로로 칩니다. 다운블로를 치고 나서는 최저점을 지나서 잔디 디봇을 만나고 디봇을 떠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사이드 블로. 클럽헤드가 최저점에 도달하는 동시에 볼이 맞는 경우로 클럽 로프트 각도에 정확하게 대등하게 볼이 날아간다. 대응하여 볼이 날아가야 된다. 즉 7번 아이언 30도다. 우드 15도다. 7번 아이언은 좀 그렇고 우드가 15도다. 그 다음에 유틸리드가 18도다. 그러면 발사각이 18도, 15도 이렇게 로프트 각에 대응하여 볼이 날아가게 된다. 그게 사이드 블로입니다. 물론 로프트 각 말고도 발사각은 이제 골퍼의 어택 각과 로프트 각이 합쳐져서 이제 발사각이 생기긴 하지만 정상적으로 쳤을 때 사이드 블로는 로프트 각에 대응하여 볼이 날아가게 됩니다. 사이드 블로로 치는 클럽은 롱아이언이나 유틸리티, 우드에 적용합니다. 그 다음 어퍼 블로. 클럽헤드가 최저점을 지나 올라갈 때 볼이 맞는 경우로 탄도가 높아지고 비거리가 늘어난다. 드라이버 티샷에 적용합니다. 물론 아이언에도 어퍼블로를 칠 수는 있지만 보통 티를 가장 높게 꼽는 드라이버에 어퍼블로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볼을 왼쪽에 들수록 볼은 더 많이 뜨게 되어 있고 슬라이스가 나는 경우도 볼을 좀 왼쪽에 두면 교정이 됩니다. 16번 생클 원인과 지도 방법. 아이언 웨지에서 볼이 클럽헤드 힐에 임팩트되는 현상으로 힐이나 호즐까지도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윙 궤도가 과도한 인아웃일 때 다운스윙 시 손과 몸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 때, 그 다음 발끝 내리막 라이에서 볼이 앞으로 쏠려 스윙 시 클럽 페이스가 어드레스한 위치보다 떨어져 생크가 발생합니다. 지도 방법으로는 겨드랑이를 잘 고정하여 팔과 몸의 간격이 멀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운스윙 시 양쪽 무릎 또는 허리가 밀려나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좀 추상적이죠. 허리가 밀려나가지 않게, 즉 볼이 힐이나 호즐에 맞지 않도록 몸과 너무 스윙이 인아웃 스윙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요점입니다. 17번 슬라이스 발생 원인과 지도 방법. 슬라이스 원인은 임팩트 시 클럽 페이스가 열려 맞을 때 발생하는데 스윙 궤도가 심한 아웃 투 인인 경우, 위크 그립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지도 방법은 티 높이, 샤프트 강도, 그립, 스윙 궤도, 헤드업 등을 점검하고 어드레스 시 스트롱 그립을 잡고 볼을 평상시보다 왼쪽에 둡니다. 임팩트 시에 클럽 페이스를 스퀘어되어 맞도록 합니다. 그리고 슬라이스 많이 나신 분들은 스탠스를 넓게 서서 몸의 움직임을 빨라지지 않게 합니다. 18번 에이밍과 얼라이먼트 방법.
에이밍이란 볼을 보내고자 하는 방향을 설정하는 것. 얼라이먼트는 스탠스, 무릎, 골반, 어깨가 이루는 정렬선을 말합니다. 얼라이먼트 순서는 보통 이제 TV에서 PGA, KPGA 중계방송을 보면 골퍼들이 얼라이먼트 하는 순서가 나옵니다. 먼저 목표와 볼의 연장선 뒤에 서서 연습 스윙을 한다. 두 번째, 볼 뒤에서 클럽을 들고 목표 방향을 바라본다. 세 번째, 목표 선상 볼 앞에 작은 티끌을 기준으로 볼 뒤에 클럽 헤드를 정렬한다. 그 다음, 볼과 클럽 헤드 정렬선과 평행하게 두 발을 적당히 벌려 어드레스 한다. 19번, 어드레스 할 때 스탠스와 볼의 위치. 볼 위치에 따라 볼의 스핀량, 탄도, 임팩트 순간 헤드 로프트에 영향을 미친다. 드라이버는 왼발 뒤꿈치 선상에 우드 및 유틸리티는 스탠스 중간에서 볼 두세 개 왼쪽 선상. 아이언은 스탠스 중간에서 양쪽으로 볼 한두 개 선상. 웨지는 스탠스 중간에서 볼 두세 개 오른쪽 선상에 놓습니다. 보통 7번이 몸 중앙 선상으로 기준을 잡습니다. 클럽 번호가 높아질수록 공은 오른쪽으로, 클럽 번호가 낮아질수록, 즉 로프트 각이 낮아질수록 7번보다 몸 왼쪽으로 공을 놓게 됩니다. 20번, 스탠스의 종류와 구질에 대하여. 스탠스란 플레이어가 스트로크를 준비하고 실행하려고 자세를 잡는 몸과 발의 위치를 말합니다. 오픈 스탠스는 스퀘어 스탠스로부터 왼발을 뒤로 빼는 형태로 페이드나 슬라이스형 구질이 나고, 스퀘어 스탠스는 볼이 날아가는 선과 양발이 평행하게 서는 것을 말하며 스트레이트 구질에 유리하고, 클로즈 스탠스는 스퀘어 스탠스로부터 오른발을 이번에는 뒤로 빼는 형태로 드로우나 훅성 구질이 발생합니다. 21번 단골 기출문제입니다. 볼이 발끝 오르막에 있는 경우, 볼이 놓여있는 위치가 발의 위치보다 높아 플랫한 스윙이 되어 클럽 페이스가 닫혀맞아 볼이 왼쪽으로 향하게 되는 샷이 발생합니다. 이때는 볼이 높아진 만큼 어드레스 시 무릎과 척추각을 펴고 볼의 위치를 몸 중앙에 놓고 목표 지점보다 살짝 오른쪽으로 겨냥하여 스윙합니다. 센스를 좀 펴고 몸 오른쪽을 겨냥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은 훅성으로 당겨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립을 2-3cm 짧게 잡아 뒷땅을 방지하고 절제된 4분의 3 스윙을 하여 한 클럽 길게 잡아 거리 손상은 한 클럽 길게 잡은 것으로 해결합니다. 모든 트러블 샷에서는 풀스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절제된 샷을 해야 합니다. 4분의 3 또 혹은 하프 스윙을 해야 됩니다. 12번 볼이 발끝 내리막에 있는 경우 지도 방법. 방금 경우와 반대 경우인데, 볼의 위치가 발의 위치보다 낮아 몸의 중심이 발끝 쪽으로 실리면서 클럽 헤드가 열려마자 생크나 슬라이스형 구질이 또 타핑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때는 볼이 낮아진 만큼 어드레스 시, 이번에는 좀 공과 가까이 가야겠죠. 볼이 낮아졌으니까 무릎과 척추각을 조금 굽혀서 스윙하고, 볼의 위치는 몸 중앙에 놓고 목표 지점보다 이번에는 왼쪽을 겨냥하여 절제된 4분의 스윙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 클럽 길게 잡아 거리 손실을 해결합니다. 23번 왼발 오르막에 볼이 있는 경우의 지도 방법, 즉 오르막 라인입니다. 포대 그린이라든지 이런 오르막 경사만큼 클럽의 로프트가 커지고 오른쪽 어깨가 낮아져 인-아웃 스윙이 된다. 결과적으로 볼의 비거리가 짧아지고 목표 지점보다 왼쪽으로 향하게 되는 샷이 발생합니다. 즉 훅성 무리도 발생합니다. 이것도
발끝 오르막뿐만 아니라 왼발 오르막도 훅성이 심하게 발생합니다. 지도 방법은 어드레스는 최대한 지면과 평행하게 하고 어깨와 발 지면을 지면과 평행하게 서라고 하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구술에서는 원리 원칙대로 답변을 해야 되니까 지면과 평행하게 하고 높은 탄도에 따른 비거리 손실을 고려하여 경사도에 따라 한두 클럽 크게 선택한다. A 잡을 것, 56도 잡을 것, P 정도 잡아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볼의 위치는 평상시보다 왼쪽에 놓고 목표 지점보다 오른쪽을 겨냥하여 스윙합니다. 이것도 극단적으로 공이 당겨집니다. 인아웃 스윙이 되면서, 즉 오른쪽을 많이 겨냥해줘야 합니다. 24번 왼발 내리막에 있는 볼이 있는 경우 지도 방법. 왼발 내리막, 이번에는 내리막 라인입니다. 양발은 아니고 왼발 내리막입니다. 체중이 왼쪽 발에 실려 위에서 밑으로 떨어뜨리는 스윙인 upright 스윙이 된다. 결과적으로 탑핑이나 슬라이스가 발생합니다. 지도 방법은 어드레스는 경사면에 평행하게 하고 팔로스를 낮고 길게 하여 토핑을 최소화합니다. 클럽은 낮은 탄도와 런 발생을 고려하여 한 클럽 작게 선택합니다. 이번엔 내리막이다 보니까 볼 탄도도 낮고 런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니까 한두 클럽 짧게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볼의 위치는 평상시보다 오른쪽에 놓고 탑핑 방지입니다. 목표 지점보다 왼쪽을 겨냥하여 스윙한다. 즉 양발 오르막에는 왼발 오르막은 훅이 납니다. 그리고 양발 내리막이나 왼발 내리막은 슬라이스성이 납니다. 그 원리를 이해하셔야 하고요. 25번 숏게임의 종류. 이것도 아주 기출 단골 문제입니다. 잘 안 보여. 숏게임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볼을 굴리기 위한 칩샷, 볼을 부드럽게 띄우는 피치샷, 가까운 거리에서 볼을 높게 띄우는 로브샷이 있습니다. 먼저 칩샷. 낮은 탄도로 쳐서 구르는 거리가 공중에 떠있는 거리보다 긴 샷으로 가까운 그린 주위, 볼 진행 방향에 잔디 상태가 양호하고 장애물이 없을 때, 즉 보통 우리가 이제 러닝 어프로치라고 하는데, 러닝 어프로치라는 말은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칩샷이라고 합니다. 교수법은 백스윙 코킹하지 않고 다운블로로 임팩한다. 임팩 포지션은 손의 위치가 볼보다 앞서게 한다. 그리고 가속화된 스트로크를 한다. 당연히 체중을 왼발에 70% 80% 싣고 핸드 퍼스트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볼을 완전히 낮게 굴리고 싶을 때는 볼을 오른발 쪽으로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볼을 약간 뜨게 하다 할 때는 왼발 쪽으로 갑니다. 공은. 2번 피치샷. 비교적 높은 탄도로 쳐서 공중에 떠있는 거리가 구르는 거리보다 긴 샷, lower distance than ground distance,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정의가 된 만큼 한국말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긴 샷으로 그린 앞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홀이 그린 엣지에 가까이 있을 경우, 그린 내리막 경사에 있어 부드럽게 착지시켜야 할 경우, 볼을 높게 띄워서 런이 거의 없이 볼을 핀 근처에 세우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즉 굴리는 것이 아니라 이번엔 띄우는 겁니다. 띄우고 런이 별로 없이, 거의 없이 착지하도록 하는데 로브샷하고 비슷합니다. 사실은. 교수법은 백스윙 때 코킹을 합니다. 이번에는 다운스윙도 가속해서 합니다. 멈췄다 천천히 하는 게 아니라 코킹한 다음에 백스윙하고 다운스윙을 가속해서 연결 동작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 팔로스루는 백스윙 크기 이상으로 한다. 좀
클럽이 왼쪽으로 왼발 쪽으로 계속 조금 나가줘야 뜬다는 겁니다. 닫고 왼발 쪽으로 길게 나가야 공이 뜹니다. 그 다음에 팔과 몸의 회전 비율은 같게 한다. 세 번째 로브샷. 페어웨이 같이 볼의 라이가 좋을 때, 그리나 벙커 근처에 떨어졌을 때 벙커나 해저드를 바로 넘겨서 공을 그린에 반드시 세워야 할 경우, 그린 경사 때문에 굴릴 상황이 안 될 때, 완전 앞핀이라 공을 굴리면 핀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질 경우에 공을 띄워야 하는 상황에 사용합니다. 피치샷과 다른 점은 피치샷보다 조금 더 띄워야 하는 샷입니다. 그리고 교수법은 셋업은 스트롱 그립을 잡고 볼은 중간이나 약간 왼쪽, 공 띄울 때는 무조건 왼쪽으로 공이 좀 갑니다. 체중은 양발 균일이나 왼발에 더 많이 놓고 클럽 페이스는 적당히 오픈합니다. 또 공 띄울 때는 클럽 페이스 오픈이 좀 돼야 되고요. 스윙은 손목을 부드럽게 사용하여 백스윙, 아웃 투 인 다운스윙, 어렵습니다. U자형 스윙, 몸과 팔이 같은 비율로 회전하여 풀스윙을 천천히 하는 느낌. 즉 풀스윙을 천천히 하는 느낌으로 해줘야 클럽이 볼 밑으로 관통하여 지나가면서 볼이 뜹니다. 그 다음 참고적으로 플러샷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플러샷은 뭐냐, 플럽이라는 것은 털썩 공이 떨어지게 친다는 겁니다. 러프 같은 안 좋은 라이에 쓰는 겁니다. 러브샷하고 다르게 정의된 것은 러프 같은 열악한 라이에서 치는 게 플럽샷이고, 페어웨이 같이 라이가 좋은 곳에서 치는 게 러브샷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만 일단 칩샷, 러브샷, 칩샷, 피치샷, 러브샷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하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상식선에서 범프 앤 런이 있는데, 볼이 퍼팅 그린 앞, 이거 칩샷에서 나온 거예요. 범프 앤 런이라는 것은 볼이 퍼팅 그린 앞 러프에 먼저 맞고 범프하고 부딪히고 그린에 올라가는 샷 할 때. 그 다음에 피치 앤 런은 볼이 공중에 나르는 거리와 그린에서 구른 거리가 비슷한 샷, 1대1 샷 정도 칠 때 보통 피치 앤 런이라고 합니다. 피치 앤 런. 보통 이제 S 같은 경우 56도 같은 경우 저는 지금 1대1을 갑니다. 그러니까 남은 거리가 10m면 5m 띄우고 5m 굴러가게. 그렇지만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또 뭐 2대1로 1대2로 보기도 하죠. 한 3m 굴리고 7m 굴러가게. 그것은 이제 본인의 샷 구질에 맞게 하는 거고, 이것을 시험에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프로치가 가장 어렵습니다. 다음 26번 벙커샷. 페어웨이 벙커와 그린사이드 벙커의 어드레스에 대해 설명하시오. 정의. 클럽 바운스를 이용하여, 벙커샷이라는 것은 클럽 바운스를 이용해 모래를 가격하여 모래가 볼을 밀어내게 하는 샷. Sand moves the ball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래가 공을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자, 종류 및 특징에서 페어웨이 벙커는 티샷 거리 180에서 220m 위치, 즉 보통 아마추어 평균 비거리는 아니고 캐리 거리는 180에서 220에 위치합니다. 볼을 직접 임팩트하여 거리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즉 그냥 러프나 페어웨이 있듯이 공을 치면 됩니다. 단지 턱이 좀 높으면 클럽 각도를 조금 높여 치고 한두 클럽 더 잡아야 되는 차이가 있지, 페어웨이 벙커는 특별히 치는 방법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그린 사이드 벙커. 이제 그린 주변에 오면 벙커가 있죠. 높은 턱에 벙커가 있을 수도 있고 평범한 턱에 벙커가 있을 수도 있어요. 보통 홀까지 20에서 40m의 위치에 있습니다. 벙커 턱이 높고 높은 탄도와 스핀량이 필요하다. 지도 방법. 왼발 완전히 오픈. 보통 쳐보면 공이 오른쪽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왼발을 완전히 오픈해서 왼쪽을 봐야 공은 오른쪽으로 날아갑니다. 그 다음에 1, 2cm 모래 묻어 단단히 고정. 1, 2cm 아니라 5에서 10cm 묻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모래를 밟고 공을 세게 치다 보면 스탠스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모래에 발을 묻습니다, 보통. 그 다음에 위크 그립으로 클럽 페이스 과감히 오픈한다. 거의 다 오픈해도 되죠. 거의 다 오픈할,
아마들 같은 경우 많이 오픈합니다. 저도 완전히 오픈합니다, 거의. 근데 고수들 보면 그냥 로프트 각대로 쳐서도 떠내는 경우가 있더라고. 1, 2년대 쳐서는 안 되는 실력이고요. 일단 구슬에서는 그런 얘기는 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몸 중앙보다 왼쪽에 위치한다. 공을 띄워야 되니까 왼발 쪽에 위치하고, 백스윙 코킹 사용한다. 다운스윙은 토우 라인을 따라 스윙한다. 토우라는 것은 이제 클럽 끄트머리 부분입니다. 발가락 부분. 힐이 뒤꿈치라 그러면 토우는 발가락입니다. 그래서 토우 라인을 따라 스윙하고, 볼의 5cm 정도 뒤 모래를 가격합니다. 모래를 살짝 떠낸다는 느낌으로 스윙한다. Splash rather than explosion. 폭발력보다는 철썩거림, 스플래시 한다고 느낌으로 치는 겁니다. 토우가 힐을 앞서지 않게 속도를 줄이지 말고 가속 스윙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6-1, 이것도 벙커샷에 속하기 때문에 26-1로 정리했습니다. 스윙 모양 V자와 U자에 따른 벙커 탈출 방법. 기출 형태는 벙커 스윙에서 V자 스윙과 U자 스윙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라고 합니다. 자, V자 스윙. 좁고 깊은 벙커에서 탄도는 높고 비거리는 짧으면 런이 거의 없이 쳐야 될 때 사용합니다. 급속하게 백스윙 급속하게 하고 V자로 급속하게 해서 급속하게 팔로스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린에서 홀까지 거리가 짧아서 런 없이 그린에 띄워서 떨어뜨릴 때 사용합니다. 그 다음 U자 스윙. 넓고 모래 많은 일반 벙커에서 사용합니다. V자 스윙보다 탄도는 낮고 비거리는 조금 더 길고 런이 V자 스윙보다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벙커 다음에 핀이 중핀이거나 뒤편에 있을 때는 V자 스윙에서는 런이 없겠죠. 그럴 때는 정상적인 U자 벙커 스윙을 해서 런을 줘야 할 때 사용하는 게 U자 스윙입니다. 그리고 모래가 아주 가늘 때 모래 아주 가늘면 공이 안 나갑니다. 그럴 땐 V자 스윙하고, 그리고 좀 모래가 약간 굵다. 보통 벙커 모래는 굵어요. 굵으면 그때 U자 스윙을 합니다. 그 다음 26-2, 아주 짧은 문제지만 이것도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벙커샷의 거리 조절 방법 3가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정리된 바로는 스윙 크기, 클럽 페이스 오픈 정도, 모래를 떠낸 양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 만나면 조금 수월한, 운이 좋은 축에 속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27번 퍼팅 지도 방법. 퍼팅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린 속도와 경사를 판단하여 볼은 왼쪽 눈 바로 아래 수직선상에 떨어뜨려서 놓습니다. 그리고 몸 움직임을 최대한 자제하고 어깨와 팔을 사용하여 진자 스트로크를 합니다. 진자 운동 있죠. 중심은 고정되어 있고 추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그러니까 어깨는 고정되고 팔만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처럼 하는 스윙이 가장 좋습니다. 손목을 사용하지 않고 백스윙보다 팔로스루를 좀 더 길게 스트로크합니다. 임팩트 시 속도를 주지 말고 가속하여 스윙을 합니다. 공격적인 퍼팅은 홀 50cm에서 1m 이상 지나가게 해서 홀컵 뒷벽을 노립니다. 보통 오르막 라이일 때는 뒷벽을 노립니다. 그 다음 지도 방법은 이 정도만 설명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린 상태 확인 방법. 여기까지는 설명하라고 말씀하시는 않으니까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빠른 그린은 햇빛이 강하고 바람이 많고 건조한 지역, 빨래가 잘 마른 것 같은 그런 환경에 그린도 바짝 말라서 빠릅니다. 느린 그린 위에 발자국이 오래 남는 경우, 이슬이나 물기가 있는 그린, 즉 비온 뒤에 보면, 장마기간에 보면 그린을 밟고 지나가면 발자국이 남습니다. 그러면 느린 그린입니다. 느린 그린이라는 것은 2.4 그 이하가 나오기도 하고요. 빠른 그린이라는 것은 한 2.8 이상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상식선인데, 잔디결 방향, 그린이 반짝이고 환하게 보이면 순결, 어둡게 보이면 역결,
그리고 햇빛이 강한 쪽으로 잔디가 눕습니다. 그 다음 배수구 있는 쪽으로 또 잔디가 눕습니다. 바람 가는 쪽으로 잔디가 향합니다. 즉 잔디는 물 따라서 좀 가는 경향이 있어서 워터 해저드가 있으면 그쪽이 낫습니다. 무조건 워터 해저드가 있는 쪽은 낫고, 그 다음 마운트 브레이크라 해서 산 쪽이 있으면 그쪽은 높습니다. 그 다음 경사면에서의 퍼팅 방법, 에티켓 좀 생각하겠습니다. 28번 드로 페이드 구질 지도 방법. 드로는 클로스 스탠스, 스퀘어 스탠스에서 오른발을 뒤로 빼면 클로스 스탠스입니다. 볼의 위치를 왼발 바깥쪽에 위치하고 왼쪽 어깨가 오른쪽 어깨보다 더 앞으로 나오게, 클럽 페이스를 약간 닫고, 스윙 궤도는 인투 아웃 스윙, 런이 많아 비거리가 좋습니다.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쪽 카트도로 혹은 오른쪽 오비 라인, 해저드 라인을 보고 칩니다. 그러면 드로우 같은 경우 절대 죽지 않습니다. 푸시가 나지 않는 이상. 그 다음 페이드, 오픈 스탠스, 즉 스퀘어 스탠스에서 이번엔 왼발을 뒤로 뺍니다. 그 다음에 틴 높이를 낮게 꼽습니다. 페이드는. 그 다음에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보다 더 앞으로, 몸이 열리는 거죠. 왼쪽을 열어서 오른쪽 어깨가 앞으로 나가게. 클럽 페이스는 좀 오픈하고, 스윙 궤도는 이번에 아웃 투 인으로 깎아치는 겁니다. 드로우보다 정확성은 조금 더 높습니다. 지금 이제 드로우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제 왼쪽 오비 라인이나 해저드 라인을 보고 쳐서 페어웨이 중간으로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공은 절대로 똑바로만 가지 않습니다. 연습할 때 연습장에서 공이 똑바로만 간다, 필드 갔을 때 지형에 따라서 이게 똑바로인지 저게 똑바로인지 100% 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원칙, 나는 왼쪽 출발하여 중앙으로 보내겠다, 혹은 그게 페이드고, 나는 오른쪽 출발하여 중앙에 넣겠다, 들어오죠. 그런 구질을 둘 중에 하나만 익혀도 된다고 제가 아시는 프로님께서, 투어 프로님께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29번 체형에 따른 지도 방법. 29번 이제 마지막일 건데, 마르고 키 큰 사람, 키가 큰 체형을 가진 사람은 백스윙의 아크를 크게 그릴 수 있기 때문에 클럽이 높은 위치에서 강력한 파워를 낼 수 있는 스윙을 가집니다. 일단 키 크신 분들은 아크 크고 당연히 파워 좋습니다. 그러나 다운스윙 때 하체에 스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스탠스 복을 넓히고 하체를 견고하게 고정하고 몸의 움직임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이때 무릎은 살짝 굽히고 상체를 조금 더 숙여준다. 키 크신 분들은 키 크면 싱겁다라고 하지만 키 크신 분들은 하체가 조금 스웨이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체를 스탠스를 넓게 하고 하체 고정하고, 사실은 상체 몸 꼬임에 의한 상체 스윙으로만 해도 230에서 사실은 다 갑니다. 키가 한 175나 178, 180 넘으신 분들은 230, 40 다 납니다. 그래서 굳이 체중 이동을 왼발에서 오른발 이런 신경 안 쓰시고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키가 작은 사람, 저 같은 사람인데 참 피지컬에서 먼저 먹히고 들어가는 거죠. 키가 작은 사람은 과도하게 백스윙을 크게 하려다 치킨윙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체형에 맞게 백스윙을 하되 어깨 회전을 충분히 하여 헤드스피드를 낸다. 어드레스 시 가슴을 펴고 자세를 크게 잡는다. 좀 추상적인 말인데, 일단 키 작은 사람들은 조금 몸 꼬임을 더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의할 것은 몸 꼬임을 너무 준다든지 체중 이동을 많이 해서 힘을 내다 보면 왼발에서 오른발로 체중 이동이 안 되거나 아니면 오버스윙이 됩니다. 그러지 않도록 적절한 상하체 꼬임과
백스윙을 하라고 해야 한다는 교수법에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뚱뚱한 사람, 복부 지방이 많은 항아리 체형을 가진 사람은 상하체 꼬임이 부족하여 당연히 몸이 꼬임이 부족하겠죠. 스윙의 축이 흔들리게 되면 샷이 불안정할 수 있다. 따라서 백스윙을 너무 크게 하지 않도록 하고 셋업 시 왼발을 오픈하여 몸통의 회전이 부드럽게 되도록 하며 스탠스를 약간 좁게 서서 몸이 다 안 돌아가니까 백스윙에서 피니시까지 몸이 다 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스탠스를 좁게 하면 그래도 클럽의 움직임이 조금 더 빨라집니다. 몸의 회전을 빠르게 할 수 있다. 어깨 회전의 부분은 부족한 부분은 코킹을 이용하여 스피드를 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